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와, 저희가 바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종별 어울리는 매체에 관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바로 좀 시작을 해보자면 현재 온라인 업종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이 오프라인 못지않게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그리고 또 광고 노출이 되는 지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돼야 될지 저희가 참 많이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업종별로 어울리는 매체를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매체가 사실 오프라인 매체보다 훨씬 많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물론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매체도 있고 배너 광고만 해도 엄청난 매체가 있고 검색 광고도 또 엄청난 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광고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시작하자마자 9분이 봐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고, 저희 30분 이후부터는 이제 전화로도 직접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꼭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현재 다양한 업종들을 또 광고를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컨설팅을 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 네, 준수 마케터님께서는 혹시 네네. 지금 광고 중이신 업종이 어떤 얘기 있을까요? 뭐 좀 너무 다양한데 현재 뭐 대표적인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주얼리 업종도 있고 애견용품 아니면 뭐 뷰티, 생활용품, 그리고 그 외에 좀 DB 관련해서도 뭐 창업 관련이나 아니면 좀 그런 그 창업 관련된 업종들을 많이 다루고 네,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준수 마케터님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또 다뤄보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현재 다양한 업종을 다루고 있지만 그에 맞게도 다양한 맞아요. 매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확실히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시다 보면은 업종별로 어울리는 매체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비효율적으로 어떤 별로 성과가 나지 않은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업종의 광고주분이라면 오늘 이 라이브 내용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업종별로 매체를 선정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소비자들의 니즈도 각각 다르고 취향도 각각 다르고 관심사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게 매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뷰티나 의류 막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많이 맞습니다. 선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메타 광고 같은 메타 광고나 아니면 뭐 각종 배너 네네. 광고를 진행하시면 그보다 효율이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또 뭐 말씀 주셨다시피 막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100%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또 거기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검색 광고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고 또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고 해도 나이대, 성별에 따라서 각각 뭐 네이버에서 진행하신다거나 구글에서 진행하신다거나 다음에서 진행하신다거나 다양한 매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같은 것도 각각 다양하니까 우리 광고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적절한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매체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급하게 느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의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시각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것이고, 네. 뭔가 창업 정보를 더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창업 데이터 정보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시글들이 중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격적으로 어울리는 매체를 추천하기 전에 왜 저희가 딱 맞는 채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매체 선택 및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보통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을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커머스 시장, 그 전자상거래 기반의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DB,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DB 업종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커머스 특성상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더 우선을 두고 있고, DB는 이제 뭐 고객을 유입하다는 거, 맞아요.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커머스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경우에는 뭐 제가 현재 담당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주얼리, 애견용품, 뭐 식품, 의류 등 너무나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업종들은 어떤 광고를 집행해야 유리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입니다. SA 광고인데요. 그 이유가 우선은 검색 광고 형태에서 보면 뭐 네이버 파워링크도 있고 쇼핑 검색도 있고 더 나아가 브랜드 검색 광고도 있고 또 구글 검색 광고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미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검색 광고의 특징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지를 검색을 할 때 저희의 광고가 노출이 되는 형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실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이 검색 광고의 주요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검색 광고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뭐 이번에도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짜 100% 니즈가 있는, 어느 정도 진짜 타겟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타겟팅이 되어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커머스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이제 뭐 말씀 주신 거 뭐 주얼리, 애견용품 있으니까 뭐 저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강아지 옷이나 강아지 식품을 살 때 항상 검색을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강아지 옷, 강아지 식품 이렇게 강아지 사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그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검색하거나 뭐 수제 사료, 애견 수제 사료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검색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키워드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니즈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니즈가 있는 만큼 전환이 일어나기도 쉬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준수 마케터님께서도 이제 뷰티 업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 진행 중인 뷰티 업체는 어떻게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집행을 하기 전에는 파워링크에 더 중점을 두었던 그 광고주분이셨고 쇼핑 검색을 하긴 했지만 파워링크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는 일단은 초기 브랜딩 단계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자체를 모르는 상태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쇼핑 검색에 더 비중을 두도록 저에게 광고 세팅을 다시 재설정을 하였고, 현재 쇼핑 검색 관련해서도 사실 이 제품의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싼 얼마였나요?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뭐 보통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경쟁사들은 10,000원대의 제품을 이 해당 제품은 20,000원 후반대나 20,000원 중반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 검색 광고를 토대로 저희가 확장 소재를 활용을 하여서 현재 4월달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할인을 좀 현재 하고 있는지 등을 좀 표출을 하면서 현재 유입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어떤 제품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손에 바르는 뭐 핸드크림 이런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또 제형이나 뭐 촉촉하고 그래서 또 요새는 또 화장품 뷰티 업종은 네. 비건이나 뭐 그런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 핸드크림도 그런 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핸드크림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고보습과 비건이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단가가 비싸면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런 소구점을 저희가 강력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보습과 비건 핸드크림이라는 걸 좀 강력히 표출을 하였고, 맞아요. 더 나아가 이제 이 해당 브랜드는 좀 친환경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소재들을 전부 다 친환경 소재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서 이제 그렇게 광고를 집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향수 업체 검색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향수는 이제 니치 향수라서 금액대가 거의 한 병에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진짜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그거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기가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사실 검색 광고만 일단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거를 할 때는 뭐 일단 소비자들의 소구점을 달았어요. 이렇게 막 20, 30대 여성이 살 때도 있고 뭐 30, 40대 남성이 살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소재를 나눈 거죠. 그래서 뭐 향
을 중점적으로 나눈 소재도 있었고 또 뭐 선물 이런 거 선물도 많이 하시잖아요. 향수 선물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런 소재도 많이 하셨고 또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는 향수였어요. 그래서 아, 백화점에 들어가는 향수다, 그쵸. 뭐 편집샵에서도 파는 향수다 이런 약간 고급스러운 그쵸, 그쵸. 이미지를 조금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런 뭐 뷰티나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향을 맡거나 직접 만져보지를 네.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화장품 살 때 발라보지 다들 그쵸. 오프라인에서 발라보고 막 향수 살 때는 뿌려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땐 잘 모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더라도 어떤 느낌이다를 좀 이렇게 잘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검색 광고 관해서는 네, 이렇게 좀 세부 키워드 검색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확실한 소구점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의 검색 광고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사실 검색 광고 외에 다른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저희는 이제 배너 광고를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색 광고 자체는 아무래도 좀 텍스트성 기반도 많이 표출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배너 광고도 같이 동시 집행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직관적으로 소재를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큰 장점인데요. 현재는 이제 요즘 날에 보면은 이게 텍스트라는 그 특성보다는 이미지나 그리고 동영상으로 형태로 노출되는 것이 소비자들이 더 체류 시간이 더 길고 또한 그 제품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너 광고의 대표적인 매체로는 아무래도 뭐 메타가 있을 수 있고 네이버 배너 광고인 뭐 GFA 아니면 ADN, 모비언 아니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인 GDM 등이 있습니다. 준수 네네네. 마케터님은 이 많은 뭐 매체들이 있잖아요. 배너 네네. 광고 매체들이. 그럼 네. 그 중에서는 어떤 걸 조금 추천하세요? 그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많은 매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선 메타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메타가 아무래도 좀 타 매체들에 비해서는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전체 지면을 차지하고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이제 그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로그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세분화된 타겟팅으로 광고 노출할 수 있다는 그 최대 장점이 있어서 메타를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메타를 많이 추천드리고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물론 정말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메타를 직접 진행하는 게 사실 좀 더 효율이 좋았고 특히 좀 뷰티 뷰티 네네. 이쪽에서는 거의 100% 네. 메타를 꼭 하고 계시고 아니면 또 의류 이쪽에서도 정말 저는 효율이 좋았거든요. 저도 지금 진행 중인 의류 업종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조금 많이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많이 브랜드 검색량도 늘었고 또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가지고 지금 사실 메타 효율이 진짜 좋거든요. 네. 메타에 지금 180만 원 정도 쓰시는데 네. 저번 달 수익이 1억 7천만 원 정도 와, 나왔습니다. 정말 180만 대단하죠. 원에 네, 1억 그래서 7천이면 네. 근데 사실 이런 뭐 메타 광고를 해야 된다고 막 소재를 막 정말 막 화려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약간 뭐 의류나 뭐 이런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정말 브랜딩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모델이나 뭐 이런 사진 같은 거를 정말 감각적으로 찍으신 다음에 바로 그거를 소재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율이 날 수 있고 네. 또 이제 준수 마케터님도 사실 메타 광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저도 그럼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럼 이번에는 생활용품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활용품점 관련해서는 뭐 A사라고 제가 한번 칭을 하자면 네이버 검색 광고만을 현재 집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을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쪽을 통해서만 이제 유입되는 경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 생활용품점 역시 메타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현재 이제 뭐 이미지성 소재들과 그리고 동영상 소재들이 전부 등록이 돼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뭐 정확한 제 수치는 말씀은 현재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네이버만 집행을 했을 때에 비해서 메타를 동시 집행을 하고 광고를 노출을 시키니까 확실히 유입되는 그 숫자와 그리고 전환율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하고 있는 폭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 가람 마케터가 좋아하는 이제 백화점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 뭐죠? 백화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준수 마케터님이 또 거짓말을 하고 계시네. 백화점 이론이 그거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딱 백화점 딱 갔을 때 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바로 그 물건을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둘러보고 천천히 그쵸. 어떻게 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본 다음에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혹시 이게 백화점 이론 맞으시죠? 이거 백화점 이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구매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쵸. 진짜 엄청 저렴한 거 막 1,000원, 2,000원 하는 거 다이소에서 사시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사실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산다 이렇게 생활용품도 사실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다 보니까 네. 어떤 걸 구매하시냐에 따라서 좀 비교하는 거가 있고 또 생활용품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뭐라고 하죠? 그 세탁할 때 쓰는 거? 세제나 세제나 뭐 네. 이런 거 하시면은 사실 따져볼 게 많잖아요. 세정력이나 뭐 그쵸. 향기도 있고 뭐 잔여가 많이 남나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네네. 용량 이런 것도 따져볼 게 많은데 이거 보자마자 사야지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사실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높지가 않아서 이거 쓰다가 저걸로 갈아타고 이거 쓰다가 저걸로 갈아타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수 마케터님도 진행 중이시라고 한 만큼 조금 이게 사람들의 이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광고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네. 좀 어느 정도의 인지도도 높이면서 사람들의 충성도도 높이고 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상 소재 활용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생활용품 같은 거 말씀드린 세제 같은 거는 뭐 거품 나는 거 모습 보여준다든지 뭐 진짜 뭐 씻어 내려가는 모습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깔끔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가 직관적으로 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재가 효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집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소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너무 메타 얘기만 했으니까 한번 다른 매체도 한번 배너 광고의 다른 매체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배너 광고 중에서 좀 저희가 좋아하는 거 하나 더 있죠. 네트워크 배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집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ADN에 관련해서 맞아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애견용품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많은 대표님들이 아시겠지만 애견용품 관련된 검색어들은 정말 입찰가 경쟁이 맞아요. 정말 치열합니다. 저도 네.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강아지 하우스였는데 네. 그 광색 광고를 했었는데 네. 하나에 거의 2,500원, 3,000원 이랬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별로 2,500원, 3,000원이 한 번 빠져나가는 형태니까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이제 소상공인 부담스럽죠. 입장이실 텐데 대부분 이 광고비에 대해서 정말 부담감이 너무 크시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배너 광고 그 중에서도 ADN을 말씀드린 이유가 CPC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미지를 또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너 광고를 추천을 드리고 대개 ADN의 경우는 이제 CPC가 정말 높아야 150원 정도가 형성이 되고 대부분 그 이하 100원 이하로 대부분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DN 관련해서는 꼭 한 번씩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배너 광고들의 이제 효율이 좋은 소재를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후기성 소재들이 효율이 좋더라고요. 뭐 실제로 뭐 리뷰를 강조한 뭐 리뷰가 몇 개 있었고 누적 뭐 좋아요는 몇 개 정도 있는지 평점이 몇 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후기성 소재가 이제 아무래도 효율이 좋았던 게 나타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광고로만 꾸준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재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광고에 대해서 피로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를 저희가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C가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ADN이 제가 집행했을 때는 그냥 배너 광고가 한 150원을 넘지 않았어요. CPC가. 네, CPC가 맞습니다. 사실 150원이면 네이버에서 정말 네이버에서 150원으로 아무거나 설정하시면 거의 꼴등에 노출되는 그런 맞습니다. 가격이거든요. 근데 한번 클릭할 때 150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고 이걸 특히 배너 광고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거고 사실 ADN은 뭐 배너 광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온사이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온사이트 마케팅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수 마케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쇼핑몰에 들어가서
들어갔을 때 뭐 팝업되는 창들 있죠. 뭐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뭐 메시지가 떠요. 뭐 이제 여기까지 쿠폰 발급하겠다. 네, 지금 네. 이벤트 중이다. 아니면 이 상품은 어떤가요? 뭐 관련 상품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갈 거라고 이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X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만 이 장바구니에 이런 상품이 있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품이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걸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온사이트 패널을 같이 활용하면서 전환율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ADN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도 있고 지금 한 분이 변재민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네이버 배너 광고도 타겟팅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네네. 이제 네이버 배너 광고라고 네. 하시면 뭐 GFA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GFA가 리타겟팅도 스마트 스토어 리타겟팅도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뭔가 타겟팅이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최근에도 변동 사항들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해당 사항들은 이제 저희 라이브 끝나는 대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DN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온사이트 패널도 있지만 또 아이커버라고 해서 이제 네. 제휴 지면에 들어갔다가 제휴 지면을 이탈할 때 이건 이제 제휴 지면을 이탈할 때 이제 우리의 홈페이지를 다시 팝업 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클릭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집행 중인 거는 거의 한 90%가 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유입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그렇게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패널을 통해서 바로 전환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이 배너 광고 같은 거 뭐 메타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스토어 운영 중이신 분들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마디로 벽을 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입되는 그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픽셀을 심을 수 없고 네네네. 뭐 구글 뭐 GA도 심을 수 없고 뭐 스크립트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는 뭐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NT 파라미터거나 네. 또 요새는 또 그런 솔루션이 또 네이버에서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바로 네. 전환 추적 같은 거, 리타겟팅 네. 같은 거에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 활용을 원하시면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민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배너 광고에 관해서는 대표님들 대부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적인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이렇게 배너 광고 뭐 소재를 기획하시거나 제작을 하시는 거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다 행하신다고 하실 때는 그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해서 그 효율이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마케터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대행을 해주고 이제 함께 개선을 해 나가기 맞아요. 때문에 한번 이제 리소스를 줄이시고 저희와 함께 좀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그리고 특히 네네네. 다른 뭐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GFA는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네네. 성과를 바로바로 측정, 뭐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잘 되다가도 갑자기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바로 또 소재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리소스를 호소하시고 돈 많이 들이는데 네.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서 그쵸. 사실 대표님들이 내내 모니터 들여다보면서 맞습니다. 이거 지금 노출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살펴보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마케터가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만약에 배너 광고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싶다. 어떤 타겟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소재를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이제 레퍼런스 다 가지고 있고 웬만하면은 많은 또 업종을 또 다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사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컨설팅도 가능하고 뭐 네. 직접 집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사실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거 네.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바이럴 마케팅도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머스 업종은 사실 그냥 블로그나 카페 침투, 뭐 체험단 막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요새는 또 인스타 아니면 네. 유튜브에서 협찬을 하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거를 좀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청 막 우리가 다 아는 막 뷰티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한테 뭐 레오제이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요새는 또 인플루언서도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뭐
네. 또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되시는 분들도 영향력이 또 크고 그 사람들 뭐 이런 바이럴 마케팅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협찬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신뢰도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바이럴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SNS 상에서는 사실 그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특히 뷰티나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뷰티나 뭐 이런 뭐 주얼리나 뭐 옷 이런 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근데 또 반대로 좀 객단가가 있는 경우에도 뭐 블로그나 기자단, 체험단을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객단가가 조금 높은 주얼리 업체에 관련해서 블로그 기자단 마케팅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현재는 해당 업체가 그 쇼핑 검색 관련해서는 진행을 했으나 이게 리뷰랑 후기성 소재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타 경쟁사들은 리뷰도 몇천 개씩 쌓여 있고 그리고 후기성 소재들도 엄청 많은 상태인데 이 초기 브랜딩 단계에 아무래도 브랜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럴 마케팅을 좀 필수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얼리 업체가 대부분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그런 블로그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후기성,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게시글을 많이 좀 작성을 하였고 뭐 좀 신뢰도를 좀 줄 수 있는 소재들을 예를 들면은 뭐 순금이라고 하면은 순도 99.9%나 아니면 뭐 순금 보증서 같은 것들을 좀 메인 키워드로 잡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출을 했고 현재 그렇게 해서 뭐 많은 리뷰와 그리고 그런 보수가 쌓이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객단가가 비싸다 하면은 사실 네. 관여도가 높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바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주얼리는 실제 착용한 모습도 보고 싶고 나랑 어떤 패션에 어울리는지도 알고 싶고 근데 너무 비싸. 이거를 그냥 사가지고 내가 착용했다가 그렇죠. 또 안 어울려 하고서 바로 환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많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시면서 후기도 쌓아가시고 또 그런 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좀 괜찮은데 할 정도로 그런 조금 컨텐츠의 다양화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한 점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때 어뷰징이라고 네. 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면 네이버 측에서 진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스토어가 막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아예 집행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럴 마케팅 진행하는 거를 제안을 받으실 거예요. 전화도 네네. 받으시고 메일도 받으실 텐데 제가 사실 바이럴 마케팅 실행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저희 실행사가 그랬던 거 아니고 막 다른 데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강력하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커머스가 있으면 또 DB가 있겠죠. 네네. DB 업종은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창업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의원도 했었고 네. 지금은 뭐 보수 설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 병의원 이런 것도 다 이제 DB이기도 하고 뭐 변호사 법무법인 이런 쪽처럼 뭔가 좀 전화나 뭐 직접적인 문의를 통해서 고객이 유입되는 그런 이커머스처럼 바로바로 전환이 찍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고객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게 이 DB 업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업종은 주로 어떤 매체를 많이들 이용하실까요? 우선은 뭐 이것 역시 좀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이제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뭐 물론 네이버와 이제 구글이 전부 다 있긴 하지만 좀 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구글이기도 합니다. 구글에 이제 뭐 지역적인 타겟팅 너무 세분하게 잘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대부분의 이제 창업이나 그런 정보 관련된 것들은 보통 그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젊은 층이 아니라 좀 30, 40대, 50대 그리고 60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이용자 수를 보았을 때는 구글에 대한 검색하는 그 유입자 수가 훨씬 더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가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높이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구글도 맞고 네이버도 맞지만 저는 이제 다음 카카오도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다음 카카오
검색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젊으니까 네. 네이버나 구글로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활용하는 거, 뭐 한의원이나 네. 이제 그 골프 네.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좀 건강식품 이쪽은 물론 이건 이커머스지만 아무튼 네. 그쪽은 다음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음에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나이대도 있지만 연령대도 있지만 그게 사실 경쟁도가 많이 낮아요. 네. 왜냐면 네이버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구글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음은 그보다는 훨씬 적은 경쟁사가 있으니까 한 네이버에서 100원에 올리면은 전혀 노출되지 않겠지만 다음에서 네. 100원에 올리면 한 5위 안에 네.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뭐 네이버, 구글 다음 다 쓰신다고 하면은 네이버에 뭐 100만 원을 쓰신다고 하면은 네이버에 막 50, 뭐 구글에 40 그리고 다음에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분배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도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사실 각 딱 정말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네. 구글은 또 구문 맞습니다. 그리고 확장 키워드 뭐 이런 네.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일치와 구문 그리고 확장이 있습니다. 뭐 일치는 정말 말 그대로 일치되는 검색어에 노출되는 거고, 구문 같은 경우는 그거에 좀 유사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 형태고, 확장은 그거와 유사한 거와 더불어 어떤 문장이 좀 길게 만들어졌을 때도 어느 정도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노출되는 그런 확장 형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구글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AI 그 머신러닝 기능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머신러닝 기능으로 인해서 좀 클릭수 최대화 기능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구글 매체를 검색 광고로 해서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머신러닝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메타에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인지를 조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새는 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막 어떡하지 하지 않아도 이제 네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쌓여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DB 업종도 사실 이제 뭐 배너 광고 할 수 네. 있죠. 배너 광고 할 수 있는데 배너 광고 중에서도 조금 DB나 리드 수집이 가능한 배너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메타 같은 경우에도 뭐 잠재 고객 수집하는 배너 광고가 있고 GDN도 리드 수집 캠페인, 뭐 네네네. ADN도 DB 수집형 배너 광고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DB 업종이다.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게 필수적이다 하는데 근데 배너 광고가 정말 효율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옆에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쵸. 그 뭐지? 뭐 여기에 뭐 내 이름, 뭐 나이 이런 거를 입력하고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게 바로 DB 수집형 배너 광고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이나 뭐 변호사 이런 경우에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집하기도 쉽고 그거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2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DB 관련해서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바로 유튜브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영상 소재를 통해서 보통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한 번씩 추천을 드리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창업 관련된 거면 해당 뭐 어떤 점주에 관한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서 뭐 실제 후기 그리고 뭐 현재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 소재를 제작을 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실제 시술 후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섭외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것 역시 좋은 그 광고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여러 가지의 영상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냥 인스트림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스트림이나 뭐 범퍼헤드 6초짜리 네. 범퍼헤드도 있고 네, 또 요새 또 많이 하는 게 쇼츠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또 이게 의외로 또 효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산후 관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유튜브 지금 쇼츠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게 여기에 이게
전환 수로 찍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스크립트를 심었다면 찍히겠지만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심을 수 없는 홈페이지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요새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다. 어느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도 사실 구글 애즈에서 집행이 가능해서 네. 구글 애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타겟팅을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뭐 네네. 지역이라든지 뭐 성별, 나이 그리고 또 유튜브 그 구글 애즈가 신기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도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업체가 뭐 렌트카예요. 렌트카인데 되게 비싼 렌트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카드를 사용 내역으로 그걸 판단을 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설정해 두시거나 또 유튜브는 타겟팅 중에 그러니까 우리 영상과 관련된 채널을 네, 맞습니다. 타겟팅할 수도 있고 네. 우리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또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URL을 입력하면 바로 타겟팅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네.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 유튜브를 유튜버. 쫙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URL에 넣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유튜브 광고도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조금 타겟팅을 줄여나가면 오히려 그 어느 정도 낮은 금액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 관련해서도 뭐 정말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직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렌트카 말씀해 주셨으니 렌트카 관련해서도 뭐 보배드림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보배드림을 뭐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노출이 가능하게끔 그런 타겟팅이 가능한 유튜브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약속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니요, 여기 바이럴 이야기도 좀 드려야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럴도 앞서 말씀드린 이커머스 업종과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저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좀 더 좀 후기성 정보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브랜드 블로그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브랜드 블로그도 또 사실 네이버에서 하시는 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사실 뭐 구글이 뭐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이버가 아직은 1위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바이럴 광고를 하실 때도 이런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 지면을 많이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한테 자신들이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이럴 마케팅만한 그 광고 수단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면 차지도 하고 그리고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는 바이럴 마케팅을 꼭 필수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뭐 전체적인 그 구조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뭐 한 가지 광고 소재만 광고 매체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같이 활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광고 자체도 뭐 검색 광고는 비용이 그 검색하는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근데 배너 광고는 오히려 저렴하다. 이러니까 그 둘의 장단점을 잘 이렇게 맞물려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는 메인 키워드는 진짜 너무 비싸니까 한 10,000원, 20,000원 한다.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서브 키워드로 뺀 다음에 메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좀 바이럴 광고나 배너 광고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 가지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유입도 많이 늘릴 수 있고 그게 또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매체 간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게 우리 업체에 좀 맞을까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준수 마케터님이나 또 저 같은 마케터 분들한테 또 문의를 해주시면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업종을 크게 뭐 이커머스 시장과 그리고 DB 업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뭐 컨설팅이나 상담을 원하시면은 바로 양옆에 있는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또 상담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이 두 업종으로 나눠서 이커머스와 DB로 나눠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각자에 어울리는 매체들에 관해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장점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람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광고 온라인 마케팅에도 이제 집행되는 광고 유형은 대부분 좀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그런 비슷한 수준 속에서도 저희가 어떤 광고들을 어떤 매체에 집행을 해야 더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매체를 상이하게 그래서 권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어울리는 매체 선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매체 선정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도 한 41분까지만 받아볼까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요새 또 집중하고 있는 광고가 있긴 한데 네. 바이럴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업종의 특성, 어떤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스럽지만 업종의 특성상 조금 경쟁사들의 부정적인 그 역바이럴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사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색을 했는데 그 업체 좀 이상하더라, 사기업체 같더라, 뭐 이런 말이 막 있어요. 근데 나는 그쵸. 억울하게 당하고 그쵸, 있어. 그쵸. 근데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럴을 진행을 하셔라. 그 지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밀어내는 거죠. 그쵸. 이 부정적인 이슈들을 밀어내고 자사의 우리의 긍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이고 다시 올리고. 또 정말 진실된 내용만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네네.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정말 커머스 업종에서도 갑자기 막 어떤 언론 보도로 안 좋은 사유가 뜨면은 네. 그 매체에서는 또 판매가 안 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 그러면 사실 다른 매체로 아예 이동을 하시고 사실 그래서 다 매체를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하나만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매체에서 최적화를 할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한꺼번에 이용을 하시면 여기가 망해도 이제 A가 망해도 B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안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기에는 그래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실 때는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한 41분이 다 되었는데 다들 수줍으셔서 그러실까요? 네. 아니면 아침 11시가 다 돼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DB 업종이랑 이커머스 업종 나눠서 네. 어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추가적인 업무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이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고 앞으로도 좀 마케팅 학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항상 라이브가 진행되니까 더 좋은 정보들을 이제 얻고 싶으실 때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